대한민국 최대 개주. 예. 대한민국에서 현재 아마도 최대액을 모으고 있는 개주입니다. 안한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JTBC에서도 드디어 플란다스 개를 손석희 선생 브리핑으로 직접 소개를 했어요. 네. 예. 한 6개월 늦었네요. 그렇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개주로 참가하겠다고 한 모금 금액으로 보면 2만 명에 한 110억 정도인데. 110억이요? 예. 근데 은행 기준으로 지금 입금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110억이고. 예.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은 18,000명에 85억 정도 들었어요. 85억. 이야. 맞네요. 돈 많습니다. 네. 지금 85억.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이상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하다가. 예. 그렇게 장난처럼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뭐 돈을 보낸다고 하신 분들이 100억이 넘었고 현재 입금된 것만 85억이고 그때 3%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시점에 얼마였죠? 그때 3%가 242억이었습니다. 242억. 예. 네. 242억인데 이걸 캠코가 다시 한번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도 어저께 다시 이제 지금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1월 한 말경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곤란하겠죠. 예. 그쪽도. 그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못 사게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처음에 상속세를 낼 때 한 416억 가치로 물납이 된 것인데 나오면서만 850억이 됐다가 최근에 그 평가를 해서 1,450억이 됐거든요. 좀 그렇죠.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3%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2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최대치 떨어지면 145억으로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145억 정도를 목표로 계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밝힌 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캠코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0억보다. 예, 140. 상대 가치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이 평가가 돼 가지고 안 팔리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갔고 그래서 유사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죠. 예, 기준을 이제 바꿔 가지고 상대 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상대가치 평가라는 거는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자산에 그 정도 이익 뭐 이 정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주식가치하고 평가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평가는 해봐야 알지만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실현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걸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모임에, 이 움직임에. 이 주식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제 이 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3%만으로도 이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명분 표면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이상은 씨와 건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주는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그렇게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예,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 가짜 주주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차명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증여로 해서 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예. 증여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예. 얼마나 나올까요? 한 거의 반 정도의 그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을까 반 정도. 싶고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식이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반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평가액에. 그런데 그분들 다 차명인들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에는 차명 소유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 의제 그러면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차명으로 보여지니까 거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몇 천억 단위가 되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천억 단위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명 주주들은 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형이나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3%로 다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계속 장부 열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들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나 재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션을 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관심 있어 괜찮은 회사라서 이렇게 그 주식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경위에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게 포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데 실소유주가 누구든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 그러면은 저희들은 3%를 사면 되는데 그분들이 못 사게 하기 위해서는 6% 이상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3%, 13%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3%만 사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3%를 우리가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지금 아마 고려돼야 되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총장님. 나쁜 사람.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다 참여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사실 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소 공장에서 지금 계속 이 반복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해외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빠진 상태예요.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우리가 페이팔을 완비를 못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빨리 독촉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돈 좀 내자고. 예, 한다스 하자고 나도.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다스 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예. 뭐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정권 혹은 권력들이 분명히 몰래 치부하고 혹은 법을 피해간 것 같은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그 응징의 일월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식은 돈을 플란 다스의 개가 차용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을 이제 그 몇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좀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차용증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래요. 잘.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네. 몇십 년 지나서 애들이 컸을 때 내가 이거 인증했을 기록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가 예. MB를 괴롭혔어.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일에 직접 너희들 이름으로 이게 그때 참여됐었어. 그 이해갑니다. 예, 촛불 시즌 2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98년에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 때 말이죠. 예. 혼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온라인상에서 기자를 모았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기자를 모을 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저 혼자. 제가 민족 정론이라고 예. 지상 100층 지하 99층짜리 빌딩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라고 하면서 메일로 이제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때 대통령 임명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봉황 그려 넣어가지고 네. 도장도 그대로 봤어요. 딴지 총수라고. 근데 그거 받은 사람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작권 침해나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차용증에 말이죠. 봉황 말고 참새를 그리세요. 참새. 대통령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봉황 대신에 참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참새 떼들이 역사를 바꿨다. 그런 차용증을 만들어서 이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예. 표구에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저희들. 봉황의 어떤 그 뭡니까 각도인데 자세히 보면 참새 떼예요 이게. 참새 떼가 바꾸었다. 예. 차용증 저희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다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봐서 하는데 온갖 방해 세력도 또 동시에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촌살인 사건 SBS가 처음으로 보도할 때 그때 예. 그 편집본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관련 문서들 잘 온라인에만 두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따로 저장도 하시고. 네. 예. 안 그래도 그 보완을 말씀 해서. 지금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또 2중, 3중 장치를 해서 보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많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안도 신경 써주시고. 오신 김에 계속합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계속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다스는 10만 원 기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 기준. 15만 원. 15만 원 기준. 네. 한 다스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몇 다스 하신 분들도 있고,
400다스 하신 분도 있죠. 6천만 원. 예. 400다스.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최고가 400다스까지. 400다스. 예. 여기서 다스는 한 계좌를 그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400다스 하신 분도 있고 한 다스는 15만 원입니다. 계속 모으고 있고요. 캠코가 원래는 이때쯤 그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고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재산운동본부에서 대책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예. 예. 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죠. 예,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게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소위 전 정권의 경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나선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냥 게시판에서 항의하거나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역사에도 기록될 일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에서 잠깐 다룬 건데 국세청에서 예, 삼성 비자금 계좌 그게 이제 그 2008년 4월인가요? 예. 하여튼 지금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10년이죠. 이제 저희들은 국세청에서는 그 가세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가세할 수 있는 기간 그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 정해놓고 있죠. 예.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거기에 삼성의 그 비자금이 한 4억 5천 정도. 4조 5천억 정도. 4조 5천억. 예. 그렇죠.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실명 전환하면서 빼갔어요. 물론 실명 전환했냐도 사실을 따질 부분인데 빼가고 계좌가 거의 깡통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기간 거의 깡통이 된 이후에만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 국세청에서.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금액까지 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부과하면은 그 세금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쭉 이어지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가세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가세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검토는 조금 더 다퉈보긴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조 5천억 전체를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빼간 이후에 뭐 1,000억 정도 남았을 때만 그 뒷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시간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세라는 게 이제 그 앞에서 쭉 이루어진 것의 결과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럼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들까지 같이 쭉 이어진 내용들인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건 하는 것은 부가제척 기간의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도를 10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 한 건이 그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9건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한 건만 가지고 그 분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9건은 없었던 척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잡혔으니 연결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 사건들이 쭉 연결된 범죄였는데 따로따로 떨어진 범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랬다. 삼성이 아니고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서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삼성을 의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플란다스 이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2만 명이 110억.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언제 준비된다고요? 페이팔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페이팔을 여는 쪽하고 계속 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1월 한 20일 넘어야지 평가가 끝나고 공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 2월 달이나 돼야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좀 많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은 안 닫습니다. 네.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 기회도 곧 열릴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목표한 금액, 1차 목표한 금액은 거의 다 차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한 금액 이상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이상은 필요도 없고. 약간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예. 자, 참새 그려진 차용증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준 국내 최대 개조 안홍구 전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